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구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역시 그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5% 이상 올랐고 나스닥은 0.5% 이상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강보합권에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도 하루만 더 열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가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는 우리가 이제 적자 흑자 그러죠. 그동안에 이제 계속 적자를 냈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이제 그 흑자가 나서 그 블랙 잉크로 쓴다.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된 거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까지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 소비가 늘어나는.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들도 그때 이제 세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죠. 이제 그걸 앞두고 연휴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그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상승세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은 3,006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좀 오른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뭐 정오가 지나기도 전에 지수는 이미 마이너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게 외국인들과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순매수를 유지해 간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상당히 많이 그 장 개시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3,173억을 순매수한 거로 집계되고요. 개인들은 2,400억 정도 샀습니다.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5,921억, 거의 6,0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상당히 떨어졌다가 끝날 부분에 좀 회복을 하긴 했어요.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세를 늘리면서. 그렇지만 어제보다는 3.04포인트가 뒤로 밀린 2,994.29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해서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상승 출발을 했지만 바로 시간이 길지 않게 바로 이제 그 마이너스로 내려앉았어요. 근데 오후 2시가 조금 지나면서 이제 지수가 점차 회복되면서 플러스로 돌아왔고, 이것은 이제 기관들이 좀 매물을 조금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도 포지션에서 순매수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지수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825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310억 순매수, 그 다음에 개인이 1,026억을 순매도한 걸로 이렇게 마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코로나19 관련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이제 4,000명이 넘었잖아요. 일일 확진자 수가. 이게 이제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터진 이후로 최대로 많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이런 다시 유행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가 이제 일상 회복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일시 중단할 방안에 대해서도 막 논의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진단키트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강세를 떼고 상대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주식들은 오늘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5G 통신장비 이쪽이요. 이게 이제 왜냐면 이쪽을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이제 뭐 흔한 말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쪽의 실적이 회복이 기대된다. 이런 이제 리포트들도 나오고 특히 이제 그 메타버스 우리가 많이 열광하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5G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공연불일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메타버스의 인프라인데 이런 쪽에서 이제 이게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재조명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다시 좀 상승세를 일부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질문해 주신 거와 함께 이제 오늘 좀 특징주 설명 드릴 텐데, 딴 게 아니라 이제 CJ제일제당 얘기입니다. PHA 사업 전략을 발표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CJ제일제당이 좀 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가 좀 다르게. 이게 PHA가 여러분 아시는 분 많지만 뭐냐면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플라스틱 뭐 이게 비닐 이런 거 100년 더 간다 그러죠. 땅에 묻어도. 근데 이제 이게 자연이 생분해되는 이런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이걸 이제 인도네시아 파수로안에 5,000톤 규모의 그런 생산 규모를 가진 공장을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움직임이 강했고, 이건 이제 분사에 대해서 좀 물어오신 분이 계신데, CJ제일제당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CIC라고 그러죠. 회사 안에 회사, 사내 독립기업이죠. 형태로 있던 그 건강식품 사업 부문을 띄어내는 겁니다. 건강식품 사업 부문을 독립된 그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전문 기업으로 해서 띄어냈는데, 이게 이제 CJ제일제당이 100% 지분을 갖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일종의 물적분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간 회사가 뭐 상장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건 추후의 문제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부 하나가 독립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질문하신 거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부분적으로 보면 금융주들이 좀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내일 이제 우리가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오를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금융 쪽에서 좀 선반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 뭐 질문해 주신 사항 이런 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썸네일 제목에도 제가 우리 기관들이 더 밉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오늘이 이제 딱 그런 날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이죠. 오늘 딱 그 짝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 외국인들은 그 지난달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근월물 기준으로 한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누적 순매도가 2,300억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여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기관은 그 사이에 1조 5천을 순매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날 뭐 외국인들이 막 판다 그랬는데, 정작 최근 거 근월물 따지는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따져보면 기관이 이제 더 팔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외국인보다 오히려 기관이 더 밉다는 얘기가 이제 저도 자주 듣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여러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아시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정상. 그러면 그 미국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그 큰 결정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일단 화답을 했어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76만 주 매수 우위예요. 하이닉스는 82만 6천 주 매수 위주예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우리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는 이걸 팔았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렇죠. 이거를 보면. 근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보는, 그럼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게, 야,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까지야? 어제 뭐 이 난리 치더니 이래?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알지만 오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이게 76,200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가가 74,800원에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재뿌리기를 한 건데 지금 그 삼성전자가 미국에 결정한 거, 이번에 최종 결정한 거 이런 거잖아요. 텍사스 테일러시에 450만 평이라고 그래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거기에 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뭐냐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파운드리는 뭐고 뭐 메모리는 뭐고 시스템 반도체는 뭐고 이거는 예전에 브런치 카페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모르시면 브런치 카페에서 다시 반도체라는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건 모르시고 그냥 반도체를 투자하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이제 최종 확정을 지었다. 뭐 이거 하는데 백악관하고도 좀 교류가 있었다. 이런 이제 뒷얘기도 뭐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그러더군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획대로 이제 삼성의 계획이죠, 이건. 2030년까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 파운드리에서도 우리가 세계 1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이제 공표했잖아요. 파운드리 이거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는 그 시스템 반도체 203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2030이 되면, 2030년이 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말고도 파운드리 부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세계 1위를 대만을 꺾고 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구체화되는 이게 첫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미국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그 파운드리라는 게 대신 생산해서 납품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대고객들 뭐 우리가 아는 뭐 퀄컴,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핵심 고객들이 있는 미국 시장에 증설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무슨 수로 뭐 TSMC를 따라잡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외국인들은 오늘 그냥 액면 그대로 좋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제 기관들은 삼성전자만 이틀 동안 3,500억을 팔았어요.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밑에 뭐 7만 1,000원 이하, 7만 1,000원 이런 데서 좀 사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우리가 안고 있는 주식시장의 상황이라는 거에서 이 삼성전자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또 그동안 굉장히 그 소외됐던 대형주들의 회복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그런 시장 상황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이러한 터닝 포인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판국에 이렇게 이제 팔아버리니까 이게 참 미운 기관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관이 단타쟁이냐, 막 간타치냐, 뭐 이렇게 이제 뭐 하는데 그런 뭐 컴플레인보다는 수익 챙기는 게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죠. 뭐 어차피 뭐 주식이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럼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빠진다는 거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런 기식으로 끝나면 이제 빠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우리가 겪었던 지난 한 달 전쯤에 비하면은 사뭇 시장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량 소화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안 사도 그냥 주시장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루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뭐 그제 같고 막 이런 게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 잘 조금만 넘기면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 왔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오늘 뭐 3천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별 의미 없어요. 이제는 지수 3천 이하에서는 편하게 생각하는 시장이다. 지수 3천 이하에서는 그냥 편하게 진짜 조금씩 매수해가도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들어가도 뭐 별로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며칠째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3050까지는 비교적 평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는 구간에 있다. 매물이나 이런 것. 근데 이제 3050에서 그 위를 가려면 이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매물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인데 수급의 문제에서 지금 이제 뭐, 대주주 뭐 회피 물량 이런 게 얼마나 털렸는지 사실 우리 알 수는 없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거의 그 카렌다 베이스로 그게 다가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시장은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우리 이제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주식을 늘리는 거는 이번 달을 넘기면서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건 뭐 정확하게 누가 집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씩 수급 불균형을 지금 개선시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장 끝날 무렵에 보면 또 메타버스나 원전 관련주들이 또 다시 좀 움직임이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돋보여요. 그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움직이면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해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시장 축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완전히 양분법적 논리로 그럼 대형 우량주를 삽니까? 이슈를 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시장을. 지금은 시장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슈는 이슈대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형주는 근데 대형주를 투자하는 그 긴 호흡법하고 이슈가 순환되는 거하고는 궤를 달리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진짜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이 양쪽을 다 핸들링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뭐 돈 버는 건데 꼭 뭐 겨울잠 자고 아니면 뭐 100일 동안 마늘 먹고 뭐 웅녀가 사람이 되는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거를 조화롭게 맞추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 계좌를 운영하는 운영의 또 포트폴리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시장이 이런 거예요. 이 이슈 순환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길게 보고 장기 우량주냐 이렇게 나누면 이게 마치 골프 치는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골프에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드라이버는 쇼고 퍼터가 돈이다. 그럼 왜 그러냐면 홀에 공을 마지막 넣을 때 뭐 칩샷으로 운 좋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퍼팅을 하잖아요. 그 퍼팅을 해야 들어가니까 퍼팅을 잘해야 결국 그 홀이 끝나고 홀아웃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버를 잘 못 치는데 어떻게 점수가 좋겠어요? 드라이버에서 오비 나고 막 딴 데로 가고 이런 게.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려면 드라이버, 아이언, 그 다음에 퍼팅 다 잘해야 돼요. 뭐 어프로치 이거 다 잘해야 되잖아요. 아이언도 뭐 롱아이언도 미들아이언, 숏아이언 뭐 피칭 이런 거 다 잘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잘하는 거죠. 똑같아요. 주식도 뭐 대형 우량주만 이건 뭐 롱텀 이게 뭐 예컨대 이거 드라이버라면 이것만 잘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홀 가까이 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해갖고 몇 타 까먹으면 그 점수가 좋아질 리가 없죠.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한 30몇 년 골프를 쳤지만 처음에 할 때 다 그러죠. 뭐 퍼팅을 잘해야 되고 뭐 드라이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냥 다 중요해요. 다 잘해야죠. 그 어떤 거 하나가 안 돼도 그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을 이렇게 양분으로 자꾸 나누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형주는 이제 재상승을 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 기관인데 빠른 거는 이슈몰이 하는 놈들이 빨라요. 근데 얘네는 뭐예요? 그 대신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짧게 잡고 탁탁 끊어가면서 일부를 전체 다 하지 마시고 일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치 골프 칠 때 드라이버, 아이언, 뭐 미드라인, 숏아이언, 뭐 퍼팅 이런 거 구분이랑 거의 마찬가지고 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 같은 거 갖고 메타버스 관련주 사고 팔고 하듯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최근에 입문하신 분은 아주 잘 된 거예요. 작년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한쪽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것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장에서 이런 시장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대형 우량주는 이런 방법으로 이거를 운영해 가고 요런 뭐 미들캡, 스몰캡 그리고 또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요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돼요. 난 오로지 이거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매일 주식시장 보실 일도 없죠. 그냥 좋은 주식 사놓고 까맣게 잊었다가 한 10년 후에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 어떤 것도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선입견으로 나는 이건 아니야. 그리고 쟤네는 아니야. 이렇게는 하시지 말라.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특히 이제 대형 우량주야 뭐 회사가 워낙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는 아주 좋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셔라. 이자 잘 주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셔라.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슈몰이에서는 이상한 주식들이 가끔 섞여 올라와요. 근데 그 주식 그런 거는 이제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펀더멘탈이 아주 형편없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오르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각각 그 이슈별로 대장주 쪽 소위 말하는 글로 압축돼 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대형주나 이슈 관련 순환 매매를 하는 주식의 매매 방법은 처음부터 달라야 한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통해서 그거를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이제 투자가다. 우리 백만개미 당원분들은 그냥 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나.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에너지를 축적해 가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뭐 시장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